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종현입니다. 우리가 경매 투자를 하면서 자기 돈을 거의 한 푼도 들이지 않고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유형의 물건이 과연 있을까요? 있지요. 있습니다. 궁금하시죠? 궁금하시면은 본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출발합니다. 2022년 3월 7일입니다. 경매 라방 제66강이지요. 생생경매는 175쪽에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보니까 전세권의 경매, 전세권도 보면은요, 전세권이 경매한 것도 보면은, 잠깐만요. 이거하고, 이만해. 임의경매하고 강제경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지난 65강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투자자 입장이라면은요, 전세권자가 전세권에게서 다이렉트 임의경매 신청한 그 물건이 좋아요. 그런데 전세권자 입장이라면 자기 전세 금액을 보다 확실하게 보호받기 위해서는 전세권을 놔두고 본안 소송에 의한 판결문 판결문으로 전세 목적물을 어떻게 강제경매 신청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제 내 코가 석자잖아요, 솔직히. 그래서 사정 봐줄 필요 뭐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쨌든 철저한 어떤 경매 투자자 입장이다. 그래서 저도 경매 투자자 입장에서 말씀드립니다. 경매 투자자 입장이다. 그러면 전세권인데 이미 경매에 들어왔다 이거죠. 근데 전세권자가 경매 신청했다. 근데 이 사람이 보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자, 여기 이제 나옵니다. 전세권이 경매 신청해가지고 돈이 되는 전세권 경매 사례들. 이제 돈이 된다니까요. 100원 투자해가지고 150원 버는 거. 그죠? 그래서 실제 오늘 제가 한 10건인데 이거 10건 다 말씀드릴 것 같아요. 드리고 10건 다 현재 진행 중인 물건입니다. 이거 다 말씀드리고 나서 시간이 남으면 오늘 제가 단축수업 해버리려 합니다. 전세권 목적물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다. 물론 단독주택도 언제 1층이다 2층이다 3층 해가지고요. 각 부분별 경매가 나오는 그런 물건도 있습니다만은 우리 투자자의 입장이라면 좀 경쟁률은 조금 셀지언정 아파트나 다세대 주택, 오피스텔 등 구분 등기된 공동주택을 타깃으로 삼자. 두 번째 보니까 선순위 전세권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선순위 전세권입니다. 선순위 전세권이 뭘 해버렸어? 임의경매입니다. 이게 임의경매입니다. 강제경매가 아니고요. 선순위 전세권자가 지가 강제경매 신청했다 그러면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별로 안 좋아요. 그러니까 선순위 전세권이 얘가 임의경매 신청했다. 담보권 실행에 예의해서 임의경매 신청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이제 세 번째를 이제 보면요. 법인 전세권이 이게 이런 물건에 의외로 많이 나와요. 제가 지난 65강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서울 수도권 쪽에는 이런 전세권자가 경매 신청 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경매인들이 어떤 말 그대로 100원 놓고 150원 벌 수 있는 그런 유형의 물건들이 잘 없어요. 그렇다면 이런 물건들이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릴 그 경매 사건 그 지역이 보니까 광주, 전주, 청주, 통영, 목포, 춘천 전부 다 지방입니다. 예. 지방 쪽, 이제 우리는 지방이다 그러면 일반적인 물건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도 이제 뉴스를 보시고 다들 잘 아시잖아요. 부동산 값이 떨어진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맞아요. 지방 같은 경우 막 떨어진다는 게 가격만 나간다고 떨어지는데, 그런데 떨어지긴 떨어지는데 이런 좀 전세권자가 경매 신청했지. 근데 뭐지 법인이 경매 신청했지. 아니면 또 자연인 개인이 경매 신청했지. 했는데 이 사람이 전입신고를 안 했지. 이런 경우는요 말 그대로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내가 전세금 이하로 낙찰 받아가지고 전세금 이상으로 전세를 놔버린다면은 결과론적으로 내 돈 한 푼도 안 들이고 경매 투자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그런 기회가 이제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4번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색깔을 뻘겋게 표시를 했습니다. 4번 딱 보니까 전입신고를 안 했대요. 개인이든 법인이든. 개인 같은 경우는요, 제가 지난 65강에서도 말씀드렸죠. 임차인한테는요, 전입신고가
진짜 중요하다니까. 정말로 중요해요. 제가 아마 65에서 이런 말씀 드린 것 같습니다. 전입신고하고 전세권하고 둘 중에 네가 하나 골라라. 그럼 저 같은 경우는 전입신고를 고릅니다. 전세권 안 골라요. 그죠? 그래서 일단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 이 전세권자 경매 신청한 거야. 개인이. 그럼 좋아. 또 법인 같은 경우도 보면요. 주택임대차 보호법 규정을 보게 되면 중소기업 기본법이 있는데요. 그 중소기업 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의 그 직원의 숙소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도 임차인이 됩니다. 법인이 임차인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임차인은 될 수 있는데 대항 요건은 뭐다 이게? 그 직원이 전입신고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어쨌든 뭐 어쨌거나 법인이든 자연인이든 간에 불문하고 전입신고가 없어. 그럼 좋아 그냥. 그다음에 전입신고 안 돼 있고 그다음에 전세권에 있어 다이렉트로 임의경매 신청 들어왔으면 아주 좋다는 것이죠. 그죠? 일단 고리 보시면서 이거 제가 아마 64호강에서 뭐 개략적으로 말씀드린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요거 이제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런 내용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뇌리 속에 콱콱콱 그냥 각인이 되셔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보시고 이제 오늘 경매 라방일시가 2022년 3월 7일 월요일이죠. 내일 모레 3월 9일이 또 제20대 대통령 선거일이네요. 그죠? 그저께 또 보니까 뭡니까 사전선거 해가지고 확진자분들에 대해 가지고 뭐 이상하게 선관위에서 해가지고 말이지 뉴스 막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거는 잘못된 거지, 그죠? 완전히 그건 우리 저 채널은 이제 정치적인 그 채널이 아니니까 그건 제가 일단 말씀 안 드릴게요. 자, 일단 보니까 오늘은 말이죠. 제가 돈이 되는 전세권 경매 사례에서 해가지고 현재 이제 경매 진행 중인 그 사례를 이제 지금부터 조곤조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실제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고 이게 이제 조만간 3월달에 경매가 진행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이 살포시 한번 임장도 가보시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가만히 앉아있으면 안 돼요. 그죠? 임장 가셔가지고 전세가도 알아보시고 매매가도 알아보시고 쫙 다 알아보는 게 괜찮다. 한번 들어가 보는 거지요. 아유 근데 들어가서 내 낙찰 받으면 어떡해. 그럼 그날 저 최저 매각 금액으로 쏘면 될 거 아닙니까? 아유 그래도 낙찰 받으면 어떡해. 그럼 뭐 이렇게 하면 안 되지만 입찰 봉투에다 보증금 입찰 보증금 안 넣으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되는데 어쨌든 움직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매 정보지에 의해서 여러분들에게 조곤조곤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얼굴 사진을 말이죠. 잠깐만요. 네, 조금 조정을 하고요. 조정한 상태에서 경매 정보지로 넘어왔습니다. 이겁니다. 해가지고요. 얼굴 좀 더 줄여야겠네요. 얼굴 하도 커가지고 말이죠. 네, 됐습니다. 여기 지금 현재 보면 광주 지방법원 경매 사건이에요. 그죠? 광주. 관심 있으신 분들은 경매 사건 번호를 메모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2021 타경에 5,773원. 요런 경우는 보니까, 그냥 소위 틀도 안 뽑고 먹을 수 있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전세금, 이분이 전세권자예요. 1억 7천만원 전세금 받으려고 경매 신청했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근본에 한번 유출되니까 광주 같은 경우 30% 저감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2억 1,100만원에서 30% 떨어지니까 1억 4,770만원인데, 여기 현재 매매 가격이 여기 30평형입니다. 저는 21평인 정도 되는데 30평형으로 불려지는데요. 매매 가격이 현재 2억 1,000에서 2억 1,500만원. 이렇게 가격이 형성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3월 10일 날 이 본건이 경매가 취하가 되지 않는 이상은 낙찰은 되겠지요. 취하 안 된다면 낙찰 100% 돼요. 근데 이걸 만약에 1억 7천만 원에 낙찰을 한다면 진짜 돈 버는 거야. 제가 볼 때 1억 7천만 원 이상으로 좀 더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게 중요한 사실은 뭐다? 이게 어떻게, 뭐,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현장 가셔가지고 매매가 전세가 똑소리나게 조사하셔야 됩니다. 법원 경매 잘하는 사람들은 누구냐니까 제가 볼 적에는 감히 이런 말씀 드려보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법원 경매 제일 잘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니까 부동산 중개업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분들 부동산 가격에 된다는데 감을 잡고 계시거든요. 권리분석 몰라 하면 저랑 좀 친하게 지내시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일단 3월 10일이니까 오늘이 이번 주 목요일 날이네. 그죠? 목요일 날 아마 낙찰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럼 밑으로 내려가 보죠. 자,
제가 내려가기 전에 자료에 의해서 조금 전에 말씀 안 드렸습니까? 아파트든 공동주택일 거죠. 딱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뭔지는 모르겠지만, 임의경매네. 그죠? 임의경매 공동주택 이렇게 딱 두 가지 걸려버렸잖아요. 그죠? 그럼 나머지 하나는 뭐 봐가지고 자연인이든 법인이든 전입신고가 없을 것. 여기 보니까 전입신고가 없을 것 하면 하나, 둘, 셋, 딱 3박자 갖춰버렸잖아요. 그죠? 그럼 들어가는 거죠. 그죠? 들어가셔가지고 낙찰 받으시면 된다. 근데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아마도 전세 금액이 1억 7천만 원인데 1억 7천 이상 낙찰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 뭐 명도하는데 뭐 눈도 하나 깜짝할 필요 없잖아요. 그죠? 그냥 이거 나가시오. 이렇게 하면 된단 말이죠.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잠깐 내려가 보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김모 씨라는 분이 계신데 전입신고 안 하셨잖아요. 개인이죠. 그죠? 전세권 김모 씨잖아요. 1억 7천만 원. 1억 7천만 원 맞죠? 대항력은 없고요. 쭉 내려오다가 임의경매 해가지고 김모 씨 1억 7천만 원 딱 잡혀 있거든요. 그죠? 전세권에 의한 임의경매입니다. 그럼 강제경매는 뭡니까? 판결문에 의한 강제경매죠. 그죠? 원인 행위가 틀려요. 전세권과 강제경매 판결문에 의한 경매 신청 강제경매 틀리죠. 전세권이 임의경매하고 판결문에는 강제경매 사람은 같아도 권리는 분명히 틀립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보시니까 이제 여기 딱 보니까 세금이 조금 걸리긴 걸린다. 그죠? 예, 세금에 보니까 이게 뭐 동구청인가요? 하여튼 뭐 여기 나와 있는데 뭐 체납징수 징세과 세무일과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런 경우는 보니까 이거 신경 쓸 필요 없어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뭐냐면 이게 전세권자는 일단은 봐가지고 경매 신청했기 때문에 전세권 경매 신매각으로 죽어버려요. 그죠? 그죠? 근데 전입신고 안 했죠? 임차권이 없죠? 그러면 최악의 경우에 이럴 일은 없겠지만 이 세금이 말이지 엄청 많은 바람에 말이지 이 사람한테 말이지 1억 7천만 원인데 1억밖에 이 사람 배당 못 받아갔어. 우와, 그럼 나머지 7천만 원 미배당이잖아요. 이거 찬찬히 잘 들어보십시오. 7천만 원 미배당이야. 그럼 이게 7천만 원 배당 받지 못한 금액이 돼가지고는 낙찰자한테 이분이 돌리도라고 주장할 수 있겠는가? 주장 못해요. 왜? 그러니까 전세권자 경매 신청했잖아요. 그럼 전세권 죽어요. 전입신고 했어? 안 했네? 전세권 죽어버리고 임차권 없네? 7천만 원 내가 낙찰자 입장에서 말이죠. 김모 씨한테 내가 당신한테 7천만 원 주고 싶어 환장하겠어. 그런데 있잖아. 7천만 원을 당신한테 줘야 될 어떤 근거가 뭐가 있냐? 어떤 근거가 있냐? 어떤 근거를 제시해봐. 응? 그래서 이런 경우는 굳이 후순위로 그 압류해서 이게 뭐 세무서든 아니면 구청이든 지방자치단체 아니십니까? 일단 불문하고 이런 게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다 이거죠. 왜냐면 전세권 죽어버리고 임차권 죽어버리기 때문에 일단 그래서 이런 경우는 권리상에 전혀 문제 없습니다. 또 밑에 보니 가압류가 가압류 하나 보니까 13억이 돼 있네. 우와, 이게 더더군다나 경매 취하 안 돼요. 이 사람들은 김모 씨 가압류권자 김모 씨잖아요. 이 양반은 얼마를 배당받아 이런 시작되면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간혹가다 전화상으로 전화를 주시더라고. 전화 상담을 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가압류에 대해서 상당히 집착을 하시더라고. 가압류 왜 집착합니까? 다 죽는데. 전혀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렇게 보시면서 이 건 같은 경우도 보니까 뭐 3월 10일이고요. 3월 10일이고 사진 전경을 한번 볼까요? 보면은 여기에 조금 하고요. 해가지고 내부 구조도 보니까 방에 참 내부 구조도 참 불성실하게 작성했다, 그죠? 방 3칸에 이렇게 나와 있네요. 방 3칸에 화장실 2개 나와 있고 이 뭐 초등학교 애들이 그림 그린 것 같아. 자, 전자 지도에 의해서도 위치를 잠깐 보시면서요. 보시면은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라면 오늘 누가 들어오셨나요? 잠깐만요. 광주에 계신 라즈니시님 들어오셨나 모르겠네요. 오늘 안 들어오셨네요. 라즈니시님 잘 아실 것 같은데. 네, 일단 뭐 위치는 이 정도로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보시고요. 여기 보니까 다 뭐 아파트가 스카이뷰를 통해서 볼까요? 대로변에 몇 차선인가요? 6차선인가요? 6차선, 8차선인가요? 도로 대로변 옆에 있고 지원 이동 동사무소가 바로 옆에 있네요. 일단 그렇게 보시고요. 이 건 같은 경우는 전혀 부담 없이 입찰 참여하셔도 무관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또 두 번째 보니까 이번엔 이제 전주지방법원으로 슝 하고 날아갑니다. 2021 타경에 4524 해가지고요.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홍천동 일가. 가지고 보면 여기 또 역시 마찬가지 또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이게 제 말씀이 여러분들이 말이죠. 들으실 때 아우 지겨워. 그 정도 수준까지 올라오셔야 돼요. 그죠? 첫 번째 공동주택이네, 두 번째 임의경매네. 이게 아마 보니까 전세권자 같아요. 보니까 전입신고 했나 안 했나 이거 하죠. 이게 한 박자, 두 박자, 세 박자. 3박자를 딱 갖춰버려. 됐어. 3월 14일 날 잡혀있죠. 7,595만 원 나와 있고요. 이 건 같은 경우는 전용 면적이 15평인데 22평형으로 불려집니다. 22평형으로 불려지는데 현재 매매 가격이 감정가격이 좀 높은 것 같아요. 매가가 1억 4천만 원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보십시오. 매매 가격이 1억 4천만 원인데 전세가 1억 5천인데 이건 안 봐도 법인이에요. 법인 같은 경우는 이 양반들이 돈들이 많아서 그런지 이상하게 말이지 전세 금액이 말이지 매매 금액을 상회하는 그런 쪽으로 이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거 보면서 야, 이 지방에 있는 아파트 이런 거 하나 낙찰 받아가 말이지 이제 법인한테 전세 놓는데 말이지 매매가 1억인데 법인한테 1억 한 2천만 원 받고 전세권 설정해주고 확 그냥 날라버려? 이런 생각도 솔직히 들어야 봐가지고 그럼 법인 같은 경우는 자기네들이 경매 신청해가지고 손실 떠면 손실 틀 거 아닙니까? 그죠? 이런 생각하면 안 되고. 근데 봐가지고 그런 생각도 들더라 이거지요. 그래서 이상하게 법인 같은 경우는 전세 금액을 세게 이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밑으로 잠깐 내려가 볼게요. 이게 보니까 이게 무슨 전주 청과물 주식회사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죠? 예. 이것도 아마 이제 보니까 직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나와 있네요. 직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2018년 11월 16일 날 이분이 임차인은 아니고 아마 직원 같아요. 이게 직원. 그래서 직원 같은데 어쨌든 전세권자 해가지고 전세권자가 이렇듯이 임의경매 신청했다. 전국 금액 1억 5천만 원 나와 있잖아요. 1억 5천만 원. 1억 5천만 원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제가 딱 볼 적에 이분이 약간 좀 걸리는 듯해요. 이게 전세권은 경매 신청했기 때문에 배당 요구 안 해도요. 전세권자가 본인이 경매 신청했다면 여기서 배당 요구 한 것으로 보잖아요. 그죠? 배당 요구 한 것으로 본다면 전세권 주고요. 그랬더니 전세권이 말소 소멸 기준 권리가 맞다니까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전세권 설정 날짜가 2018년 11월 15일이잖아요. 이분이 만약에 이 전세권자의 직원이다. 근데 전입 날짜 언제입니까? 11월 16일이잖아요. 그죠? 2018년. 그러면요, 이게, 대법원 또 나옵니다. 2008마 212 결정. 의 원심 결정하니까 대구지방법원, 대구지법 2007라 328 결정일 겁니다. 이것에 의하면요, 이건 대항력이 없는 건 맞아요. 근데 경매 청구자도 막 헷갈려 하는 모양이다. 이런 경우 어떤 물건 보면 대항력이 있는 걸 뻘겋게 표시하는 것도 있고, 대항력이 없는, 이 본건처럼 말해, 대항력이 없는 걸 이게 표시하는 이런 것도 있더란 말이죠. 그죠? 근데 제가 이거 전세권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 위해 가지고요. 이 대법원 2008마 212 결정 있잖아요. 그죠? 또 대구지방법원 2007년 328 결정입니다. 이게 이제 제가 지난 65강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확실히 이게 대법원 판례나 결정도 폐기 처분되는 경우가 없잖아요.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폐기 처분되는 거 2008마니까 2008년도 아마 대법원에서 결정 났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4년 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폐기 처분되었을 수도 있다는 전제하에서 대법원 홈페이지 들어가가지고 결정문 제공 신청을 하였습니다 하니까 오늘 제 메일로 짠짠 들어와 버렸어요. 이거 그대로 살아있어요. 살아있다 이거지. 그러면 이것에 의하면 이 사람 대항력이 없다는 것이죠. 대항력이 없기 때문에 전세 보증금 1억 5천만 원이잖아요. 그죠? 1억 5천만 원인데 이게 다투고 싸움 해봐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또 나중에 이런 사건 하나 소개를 해드릴게요. 분명히 대법원 2008마 212 결정과 딱 떨어지는 그런 권리 관계예요. 그런데 보니까
대법원에서 새로운 또 결정이 났습니다. 2020년도인가 해가지고. 근데 그 대법원 결정 내용을 읽어보면요. 2008마 212 결정을 의한 것이 아니고 2010마 900 결정. 900 결정에 의해 가지고 나름대로 이렇게 대법원 판사님들이 이렇게 정리를 하신 것 같더라고. 이거는 아닌데. 그래서 그 내용도 제가 나중에 여러분들한테 다 이제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소개를 시켜드리면서 어쨌든 이것은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잠깐만요. 화면을 제가 조금 정리를 할게요. 아직 화면이 버퍼링 안 일어나죠? 버퍼링 일어납니까? 지금 일단 뭐 버퍼링 일어나면요. 채팅창에다 뭐 2번을 막 들이다 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이러다가 보니 오늘 또 채팅창에 들어와 계신 분들 한번 더 인사 말씀 드려야겠죠, 그죠? 만당님 오늘 1등 들어오셨네요. 윤주현님, 에리카님, 박황용님, 주여사님 들어오셨고요. 박영수님, 리장님 들어오셨네요. 알까기대왕님, 선커피와 단커피님 들어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또 누구신가요? 대찬인생님 들어오셨고, 자연이 좋아님 들어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우리 또 최선영님 들어오셨네요. 임장의 신님이시잖아요, 그죠? 한태환님,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누구신가요? 맹자월님 들어오셨고요. 맹자월님, 저 오랜만에 참여하시면 안 돼요. 라방 가능하면요, 이게, 그냥 기계적으로 참석하셔야 돼요. 한 달 깎을 거니까, 안 됩니다. 돈 버는 게 중요한 게 한 달 깎는 게 중요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또, 에리카님 아까 말씀드렸나요? 말씀드렸네요. 봐가지고 또 누구신가요? 귤나무님 들으셨네요. 반갑습니다. 다음에 직원님 우리 지셰프님 들으셨고요. 다음에 또 누구신가요? 백만선님 들으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윤복현 우리 부회장님도 들으셨고요. 정종민님이신가요? 종민정님이신가요? 하여튼 네, 감사합니다. 유원건님 들으셨네요. 그 다음에 또 누구신가요? 피드팬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많이 들어오고 계시네요. 자, 이제 더 이상 채팅창 안 봅니다. 이제 이 화면에 또 제가 집중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잠깐만요. 이걸, 네, 화면을 또 바꿔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건조 같은 경우는 다시 위로 이제 화면을 정리하고요. 위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 올라가 보면은 전세 보증금 1억 5천만 원인데, 참, 이게 보십시오. 전세 보증금 1억 5천만 원인데 매매가격 1억 4천만 원이거든요. 그죠? 그럼 이게 무슨 전주 무슨 청과물 주식회사인데 이 사람들이 임의경비 신청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임의경비 신청하면 안 돼요. 조금 번거롭더라도 제가 모두에도 말씀 안 드렸습니까? 전세권자가 전세권에 의한 임의경비 신청하였느냐 아니면은 전세권자가 선순위인데 강제경비 신청했느냐? 전세권자가 강제경비 신청했다는 것은 자기의 전세금 전액에 대한 회수 의지가 강한 거예요. 그런데 전세권자가 단지 임의경비 신청했다. 근데 임의경비 신청했는데 이 사람이 전입신고를 하겠다면은 이 변론으로 치고, 그런데 만약에 법인인데 전입신고조차도 안 돼 있고 자연인인데 또 이게 전입신고가 안 돼 있다 그러면 이 사람들 자기네 전세금 100% 회수하는데 에이 내 떠버려 이런 어떤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전세권 설정된 그 다음날 개인이 전입신고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분이 만약에 이 법인의 그 직원이라면은 그때는 봐가지고 2008마 212와 2010마 900 결정 여기에 대해서 2008요 본건 같은 게 2008마 212 결정입니다. 212 결정에 의해 가지고 그러면 설사 그 직원이 전입신고를 하였다 손치더라도 낙찰자에게 대항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현재 법원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900 결정에서 대항력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법원에서 판단을 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이것은 제가 주야장천 그냥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분명히 잘못됐다. 잘못된 거예요. 잘못됐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이런 식으로 판결이 난다는 것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제가 이제 조만간에 저도 이런 걸 하나 살짝 건드려가지고 대법원 결정을 만들고요. 대법원에서도 저한테 만약 불리한 그런 사항이 발생된다면요. 결정 사항과 관련해서 이제 준재심 신청이라는 게 있거든요. 우리가 대법원에서 우리나라가 3심제잖아요. 3심제니까 대법원에서 나름대로 판결 나버리면 모든 게 끝난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재심 신청도 할 수 있고 준재심 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해가지고 그거에서 끝까지 한번
법리적으로 한번 다퉈보고 싶습니다. 제가 다투는 것이 아니고 제 아들님이 앞세워가지고 아들 보고 야, 니 이거 한번 해봐라. 근데 준재심 신청해가지고 거기서조차도 깨졌다. 그럼 그때는 저는 이제 그다음부터 아무런 저기 2008만 210이 어쩌고 2010만 900이 어쩌고 그때 얼절 제가 언급을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죠? 일단 그렇게 하시고요. 그래서 이 건 같은 경우도 보니까 지금 1억 4천만 원이 매매 가격이다. 1억 4천만 원이죠. 그죠? 1억 4천만 원이 매매 가격이다. 솔직히 1억 4천이 매매 가격입니다. 1억 4천이 매매 가격이 7,595만 원이다. 이거 한번 살포시 한번 입찰을 한번 해볼 필요성도 없지 않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 가지면서 여기 물건 맹세서 한번 볼까요? 물건 맹세서 잠깐 볼게요. 맹세서 보니까 여기가 도면은 여기 뭐 특별한 건 없네요. 그죠? 여기 보시면 제가 왜 이거 뭐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이거 보는 게 이거 해당사항 없으면 해당사항 없으면 그리고 비권한 보니까 신청 채권자금 전채권자로서 뭐 이거 있잖아요. 뭐 그냥 일반적인 이상 표시하는 비권한도 이제 블랭크 공란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근데 낙찰 받았다 이거지. 받고 나서 나름대로 법원에서 어쨌든 이게 이 법인 같은 게 전세금 1억 5천만 원인데 한 1억 정도 낙찰 받아 배당 받아갔다 치자 이거죠. 그럼 5천만 원은 미배당 미회수잖아요. 아이고 계장님 이거 5천만 원 이거 낙찰 받게 되면 경매계에 가서 물어봐야 될 것 같아. 5천만 원 이거 어떻게 5천만 원 뭐 당신이 인수해야지. 이거 왜 인수하는데 그것도 약간 이제 꼬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5천만 원 대해서 인수한다 그러면 이런 경우는 인수를 할 필요가 없다.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이제 내가 한번 싸움을 할 그런 요익당 준비를 아마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고요. 또 하나 더 말씀드려볼게요. 이번엔 청주로 넘어갈게요. 청주 2020 타경입니다. 물건 많아요. 이게 이런 물건 진짜 수두룩 뻑뻑하다니까. 이게 제가 아파트만 골랐어요. 근데 아파트 말고 오피스텔하고 다세대 주택 빌라 있죠. 그거까지 다 합치게 되면요. 상당히 더 많아질걸요. 청주가 2020 타경이 52326 해가지고요. 충북 청주시 상당구 청주 쪽에 아파트 가격이 말이지 영이 힘을 못 쏘더라고. 가만히 보니까 이상해요. 이 동네 뭐가 있나 모르겠어요. 이게 3월 16일 날이 1차 매각 기일이잖아요. 그죠? 3월 16일 날이 1억 300만 원 이렇게 이제 나와 있단 말이죠. 그죠? 요거는 보니까 현재 22평형을 불려집니다. 22평형을 불려지는데 매매 가격이 1억 3천에서 1억 5천 정도 잡혀 있어요. 그럼 1억 300 같으면 상당히 저가로 평가된 거 아닙니까? 그죠? 상당히 저가로 평가되는데 여기 보니까 여기 서 땡땡땡땡 이것도 뭐 무슨 이제 법인 같아요. 서 땡땡땡땡 나와있는데 이게 서울보정입니다. 서울보정에서 1억 300만 원인데 이게 개인 전세권을 서울보정에서 양도 받아버렸어요. 1억 300. 근데 1억 300인데 그 1억 3천에서 1억 5천이니까 이 날짜에 이게 진정이 매매 금액이 1억 3천에서 1억 5천이다 그러면요. 1차 길날 3월 16일 날서 낙찰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겁니다. 매매가 전세가 똑소리나게 조사하십시오. 그것밖에 없어요. 똑소리나게 조사하시는데 권리 분석이 아리까리해. 그러면 저희 채널에 대문에 보면요. 제 휴대폰 번호 딱 적어놨잖아요. 그 전화 주시라니까 돈 안 받아요. 제가 뭐 돈이 많아서 돈 안 받는 게 아니고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을 같이 조금씩 공유하자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럼 간단하잖아요. 봐가지고. 본건도 보니까 몇 층입니까? 12층이잖아요. 12층이고 상당구 용암동이면 어딘가요? 청주 옛날에 제가 지금보다 좀 젊었을 때는 청주 서원대학교도 강의한 적이 있거든요. 여기서 동부터미널에서 서울입니다. 청주까지 가는데 고속버스 한 1시간 반 정도 걸리더라고요. 근데 청주 동네 괜찮더라고요. 깔끔하니. 그러면요, 들어온 김에 동네 보죠. 이것만 봐서는 터미널 어딘가요? 터미널에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나요? 뭔가 여기 있네. 터미널이 시외버스 터미널하고 이게 아마 고속버스 터미널 이 근방에 있을 겁니다. 근데 본건이 여기 있으니까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죠. 그죠? 떨어져 있고 여기 성주교육대학교, 서원대학교가 이게
이제 뭐죠? 어디 있는데, 들어온 게, 죄송합니다. 이게 들어온 게 이제 옛날 생각이 나가지고, 서원대 얘기인데요, 서원대. 예, 서원대학교. 예, 네. 위치는 이 정도 보시기 바라고요. 이 건도 보니까 일단은, 밑으로 잠깐 내려가 보겠습니다. 내려가 보니까 말이지요. 신건 같은 경우는 이제, 권리신고 여부는 매각일 일주일 전에 확인이 가능하답니다. 그래서 현재는 매각 물건 명시서를 클릭을 해도 확인이 안 돼요. 근데 전세권 해가지고요. 서울보정에서 어쨌든 임의경매 신청한 거란 말이죠. 그죠? 임의경매 신청했고 1억 300이다. 근데 만약에 자꾸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낙찰 안 되고 다음 기일날 낙찰돼가지고 서울보정에서 한 9천만 원밖에 배당 못 받아간다 이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찰자는 잔여금 1억 300만 원은 1,300만 원이죠. 1,300만 원은 전세권자한테 지급을 하지 않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는 물건이더라. 일단 그렇게 보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요 남부 사건인데요. 남부 사건 요거 하나 보고 일부 방송을 마치고요. 다시 2부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남부 2021 타경입니다. 2021 타경에 2568 강서구 방화동, 요건 다세대 주택이네. 강서구 방화동의 다세대 주택입니다. 다세대 주택. 요즘 다세대 빌라 이것도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내일 모레 대통령 선거 해가지고 두 분 중에서 한 분이 당선 분명히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두 양반들 전부 다 부동산 관련, 저는 딴 거 안 봐요. 부동산 공약입니다. 공약 보니까 무슨 용적률을 500% 올리고 좋지요. 역세권 개발하고 아주 좋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역세권 끼고 해서 지하철역 끼고 해가지고, 무슨 빌라. 괜찮다니까, 빌라. 그것도 더더군다나 빌라 괜찮은데, 현재 거래되는 매매가보다 훨씬 낮은 금액으로 싹 취득하게 된다. 아주 더 좋고. 또 이제 이거 낙찰 받아가지고 투자용이다 그러면 이게 갭 투자가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갭 투자. 전세 끼고 하면 그냥 이런 거 대출 받을 필요도 없고, 전세 끼고, 그죠? 아니면 대출을 풀로 뽑은 상태에서, 나중에 전세 세입자 들어오게 되면 그 사람한테 전세금 받고 대출 갚고 그다음에 전세금 설정해버리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갭 투자이기 때문에 근본에 보니까 여기 밑으로 잠깐 내려가 보죠. 이것도 이제 또 이게 3박자, 4박자는 송대관 씨가 부른 노래고요. 3박자가 뭐냐니까 임의경매에다가 다세대 빌라 공동주택이죠. 그 다음에 전입신고 했나 요거만 우리 확인하면 됩니다. 전입신고 했나 이게 전입신고 했는지 안 했는지 3박자를 갖췄느냐 이게 마지막 타다가 전입신고입니다.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내려가 보니까 이게 무슨 돼 있네. 이게 LG 하우시스 여기 나와 있네요. LG 하우시스 해가지고 2017년 11월 17일 날 전세권 설정했잖아요. 그죠? 2017년 11월 17일 날 전입신고했대요. 전입신고 했는지 봐가지고 여기 보면 이런 경우 혹시 또 모르니까 동사무소 가셔가지고 이제 주거용 부동산에 입찰 참여하신다면 당연히 세대하려면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전세 금액이 얼마다? 1억 9천인데, 임의경매인데 청구액이 1억 7,200만 원 이렇게 돼 있네요. 그죠? 여기 밑에 위에 보니까 말이죠. 전세금 2억인 거 보니까 또 정액을 해줬던 모양입니다. 전세금 2억 원 중에서 3천만 원은 배당 반환을 받고, 그럼 1억 7천만 원인데, 뒤에 200만 원은 뭐냐, 이게. 아마도 이분들이, 나중에 또 소송, 경매 신청하고 이런 부수적인 비용까지 다 포함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1억 7,200만 원 되거든요. 1억 7,200만 원이 이 법인의 청구 금액이더라. 위로 잠깐 올라가 보지요. 이거 근본에 1억이 1,900만 원이잖아요. 그죠? 1억이 1,900만 원입니다. 이야, 이거 만약에 1억 7천만 원이, 1억 7,200원, 1억 7천만 원이 청구액이다. 근데 근본에 예를 들어가지고요. 한 1억 예를 들자면요. 이건 이제 현장은 안 나가봤기 때문에 정확하게 딱 뿌려지기 얼마다 이게 금액을 제가 제시를 못해요. 그걸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저한테 경비 비용을 부담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나름대로 시간 내가지고 현장 가서 가격 조사하고 똑 소리나게 말씀드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기 싫으시죠? 그러니까 이게 이 물건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직접 현장 나가셔가지고 매매가 전세가 똑 소리나게 조사하시라는 것이죠. 그죠? 예. 보셔가지고 1억 2,900만 원인데 만약 1억 한 4천만 원에 내 낙찰 받는다 그러면 1억 7천만 원, 1억 4천만 원 말이죠. 경매 비용 신경 안 쓰고요. 그러면 3천만 원, 3천만 원 회수 안 해. 배당 안 해. 인수 안 해요. 그죠? 그럼 1억 4천만 원에 낙찰 받아가지고
큰 욕심 부리지 말고 법인이 대체적으로 전세권 설정하면 이제 전세 금액이 조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1억 4천만 원 낙찰받아가 1억 5천만 원에 전세 나와본다 그러면 엄마야 이 집은 내 건데 아이고야 주머니에 돈 1천만 원 또 들어와 버렸네.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게 어떻게 보면은 갭 투자도 아니죠. 완전히 날로 먹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예. 날로 먹는 이런 물건이 지금도 있다니까요. 그래서 저는요, 참 상당히 안타까운 게 뭐냐면 2008년 212 결정 있잖아요. 이게 지금 현재 결정문 살아있다니까요. 저는 답답해 죽겠어요. 예, 이게 살아있다는 거, 이게 효력이 없으면 이걸 폐기 처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살아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대법원 홈페이지 가가지고 판결문이나 결정문 제공 신청하게 되면 건당 1,000원씩 냅니다. 매번 할 때마다 대법원 판 212하고요. 대구지방법원 원심 그 결정 2건 하니까 2,000원. 그것 말이 2,000원이 들어가요. 매번 해도 매번 살아있기 때문에 나타난단 말이에요. 제가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 것인지 제 머리가 아둔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이해를 못할 것 같아요. 어쨌든 봐가지고요. 이런 물건 같은 경우는 이제 2억 300인데, 안 그렇습니까? 2억 300인데 왜 이렇게 유찰이, 돼가지고 말이지. 1억 2,900이니까, 뭐 64% 선에서, 그죠? 그래서 이제, 더더군다나 이런 경우는 뭐다? 매매가 전세 가격을 정말로 여러분들 똑순하게 조사 분석하신 이후에 입찰 참여 여부를 결정을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 드리면서, 그래서 1부 방송 마치고요. 화면 정리한 상태에서 2부에서 여러분들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1부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